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걸 좋게 보는 부류가 아니고요.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 최고의 활황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하락장이 왔음에도 3년 4년 동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는 거, 저는 이거를 극히 싫어하고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미국 금리 하면 저도 지긋지긋한 게, 우리가 작년부터 금리 인하를 외쳐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인하된 게 없어요. 그리고 파월은 단 한 번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뉘앙스를 작년부터 비춘 적이 없는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 월가에서 계속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언론에도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리고, 시장을 계속 인하를 하겠다는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근데 파월은 실제로 금리를 한 번도 단행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동결됨으로 인해서 그게 또 호재로 작용해서 올라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우리가 9월을 그냥 잠재적으로 9월쯤에 하겠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근데 그게 좀 더 빨라질 거란 기대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빨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실망 매물이 나와서 미국 시장도 잠깐 조정이 왔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그럼 미국 시장하고 도대체 뭔 관계냐라고 하실 텐데, 일단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부터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좀 더 커플링이 되는 효과가 좀 더 커졌다. 나쁜 건 뭐냐 하면은, 예전 디커플링이 있을 때는 미국 주식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 주식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 주식이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건 안 담고 안 좋은 것만 닮아가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야 할 텐데, 근데 너무 이런 거에 미국 매크로적인 측면을 비트코인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또 빠진다, 금리가 떨어져야 비트코인이 오른다, 끼워 맞추거든요. 막 CPI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른다, 올라가야 뭐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PPI가 오른다, 막 계속 미국 매크로 지표들을 이제 비트코인에 갖다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그런 지표를 잘 안 봤거든요, 국내 주식 투자하면서도.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고 정보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너무 자질구레한 그런 매크로 지표까지도 갖다 붙인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 도대체 CPI 갖다 붙여, 그럼 어떻게 될 건데, CPI 발표해도 어떨 땐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잖아, 그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것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게 지표에 대한 주식 시세다. 너무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제 글로벌 그런 매크로 움직임을, 우리가 큰 흐름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그 지표들을 참고해야지, 이번에 지표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를 거야, 오르고 내린다,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너무 이게 판단하게 되면은 매번 틀려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숲을 보고 저 달을 보고 멀리 보는 그런 안목으로 접근하면서 대충 큰 파도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해야지, 이번에 금리 떨어지면 바로 비트코인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동전 뒤집기 식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비트코인을 생각 안 하더라도 금리만 생각했을 때 지금 정점을 찍었다고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뭐 9월에 내리든 11월에 내리든 연말에 내리든 일단 내릴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당장 안 내려서 우리가 뭐 기분 나쁘고 변동성이 있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금리를 따라가더라도 안 좋게 흘러갈 경우는 있겠지만 결국은 내릴 금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큰 흐름을 보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언젠가 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를 내리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그 자금들이 또 다 어디라고 하겠어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이렇게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를 일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더 편하실 겁니다. 괜히 너무 CPI, PPI 이런 거를 갖다 붙이고 금리가 당장 내려감지 않으면은 또 시장이 안 좋아질 거고, 이런 걱정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나 미디어에 이제 갓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코인 한다고 넘어왔구나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주식 투자한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지금. 근데 2017년도에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저 유튜브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제로 제가 투자 활동을 하는 과정, 카페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2017년도에 처음 비트코인이 100만 원 좀 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해 2017년도 활황장 될 때까지 투자 일지, 투자 수익률을 카페에 다 공개를 해가면서 제가 투자를 시작해 왔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2021년도도 제가 투자 수익을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2년 전부터 조사하면 돈 나와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를 처음 받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도 그랬죠. 저 친구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네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뭐 코인을 아니 많이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웬만한 지금 코인 너들보다 코인 투자를 일찍 시작한 주식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코인으로 수익 엄청나게 많이 내신 분들이 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분들의 뭐 뒤지지 않게 수익률은 인증을 했었으니까, 뭐 괜히 뭐 주식으로 또 코인이 이슈가 되니까 넘어왔네, 이런 프레임을 갖다 붙이는 건 좀 맞지 않다. 예. 그냥 단지 주식 투자를 오래 해왔는 사람인데 코인 시장에도 눈을 뜨고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 될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한 것이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트코인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악의 시나리오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총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주작이다. 이런 소식이 만약에 출시되면 비트코인 다시 빠지겠죠. 예. 이거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사건 이후로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주작으로 밝혀지면 엄청난 악재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단 1%라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맞게 되면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지금은 미국이 주도로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 규제하겠다는 식으로 일변도로 나가버리면은 이 시장은 또 잠겨버리게 되는 거겠죠. 왜? 과거 중국이 그랬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왔으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미국에서 현물 ETF도 출시됐고,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뭐 풀겠다,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계속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당장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항상 근데 안 좋은 악재는 언제 터졌느냐 하면은 불장의 최고 꼭대기쯤이었습니다. 그럼 생기더라도 내년 이후쯤에 어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악재들이 생기겠죠. 뭘 갖다 붙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에서 이거를 풀어줬는데 블랙록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막 파생 상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거를 또 더 불리고 예전에 우리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자산화 증권 이거를 또 증권화 시켜서 여기저기 막 부실 채권이 될 수 있고 위험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래소들이 또 부실 채권으로 많이 커질 수도 있고,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더 보유를 했는데 이 코인의 안 좋은 자산 유동화 채권들이 또 뭐 시장에 악재로 들어와서 뭐 폭락할 수도 있고, 그때 돼서 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도 2017년도도 그랬고 2021년도도 그랬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항상 코인이 최고의 시세를 달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터졌던 게 이런 최악의 악재였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시기상으로 그래도 내년쯤은 돼서 이런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 타이밍 잡는 방법과 하락장이 본격화됐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그 시기별로 사이클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그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떤 데이터들이 없었어요. 물론 코인 시장에 접근한 인원 자체도 적었고, 지금은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때는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것을 우리가 실제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정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2017년도에 우리가 특정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박땡땡의 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위원장이 거래소 다 폐지시켜버리겠다, 비트코인 다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도적으로 코인 시장 폭락을 일으켰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반토막 반의 반토막 계속 하락이 왔거든요. 그때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때 이제 손실을 보고 이 시장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코인 끝났다, 이 시장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비트코인은 살아남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좀 무지했죠. 비트코인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투자자들도 아니었고, 개미들이 그저 코인이라고 그러면은 이 시장에 달려들었고, 그때 당시에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산 코인이 뭐냐 하면은 리플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싼 게 좋다.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지하고 안타까운 투자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유튜브나 각종 교수님들, 학자들, 그런 그 현업 종사자분들이 이제 계속 유튜브 각종 미디어나 이런 데 나오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파를 하시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지식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의 지식이고 나의 소신이 어떻게 이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일부 몇몇이 이런 사업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는 미국이 주도로 계속 그런 불장이 오게 된 거죠. 2021년도 이후로 끝날 때 또 우리가 폭락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중국의 영향이 컸다. 근데 이제 손절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과거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면 하락이 시작이니까 매도해야 된다. 최고점 대비 30% 이상이면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 121선이 깨면은 손절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기적으로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시세를 찍었던 그 꼭대기 지점에서 마이너스 30% 되면은 나오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죠. 121선을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요. 그때는 그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삼아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인을 보유하는 동안 지금이 역대 최고의 시세인가, 이걸 판단하는 그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내가 손절을 했는데 털려버리고 그때 이후로 코인이 2배, 3배 더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매도를 했는데 코인이 만약에 더 올라갔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비싼 가격에 주고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이 상승작이 오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하면은 그건 엄청난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내 코인을 다 틀려버리니까. 4년 주기 사이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오케이, 내년쯤이라고 생각할 건데, 내년쯤이 왔을 때 뭐 특정 이평선이나 고점 대비 몇 프로나 아니면 온체인 데이터상 어떤 지표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때 조심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그런 데이터를 갖다 붙이는 분들이 꽤 많다란 말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숲을 보고 달을 보는 사람인데, 지금 아직 지구 대기권도 벗어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손절하고 이 시장을 나가게 되고 잠시 뒤로 미룰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좋아, 나오는 것까지 좋은데 다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쉽게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또 초창기 투자자고 경험자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식시장 20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본인이 손절한 뭐 다시 올라갈 때 살 수 있는 사람, 개미들이 극히 드물단 말이죠. 대부분은 다 털리고 더 비싸게 사는 경우, 더 비싸게 샀다가 또 하락하면 물리고 또 저 바닥에서 손절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또 코인이 지금 활황장이래. 그럼 또 그때 사고, 그런데 또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30, 내가 샀는데 또 30분 물렸어. 121선이 손절했어. 그럼 또 이 시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보니까 또 2배가 올랐어.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럼 또 사게 되는 거죠. 이런 일만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손실만 이어진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좀 그렇게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한 사이클을 그대로 좀 온전히 버텨보시라.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통해서 다음 사이클, 그 다음 사이클 계속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다가갈 것이다. 과정에서 너무 우리가 이런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런 것들 다 그냥 내 거인 마냥 다 적용하지 마시고 좀 한번 진득하게 길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 분들의 투자 방법이 위험하다고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게 오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걸 좋게 보는 부류가 아니고요. 계속 보유하면서 시세 최고의 활황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하락장이 왔음에도 3년, 4년 동안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는 거. 저는 이거를 극히 싫어하고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계속 사모아도 된다라고 저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숲을 보고 달을 보고 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도 내가 이런 똑같은 소리를 하겠냐? 아니죠. 달라야 되는 거겠죠. 내년에 코인 시세가 만약에 지금보다 2배, 3배 더 올랐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슬슬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겠죠. 그럼 사람들 착각하는 거야. 야, 너 그때 사모으라고 했잖아. 왜 이제 또 팔라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이클에서 투자하는 투자자입니다. 제 입장은. 그럼 당연히 상승 사이클에서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하락 사이클에서 모아가는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계속 입장이 바뀌었다. 아니면은 계속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는 그게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죽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죽일 때까지 들고 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이클 정도 지나면 저는 그 입장에 동의를 해요. 왜? 본인의 평단가는 두 사이클 전에 얼마였겠어요? 우리보다 지금보다 두 사이클 전이면 몇백 안 할 때거든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 마음은 푸근하다 말이지. 네가 3천이 되건 4천이 되건 1억이 되건 나는 몇백만 원에 보유를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멘탈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코인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불장 최고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사모으기만 해라라고 하면은 자 4년 주기 사이클이잖아요. 자 활관광 찍었어. 그러면 얼마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까? 보통 3년은 걸린다고요. 우리도 지금 2021년 이후에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3년 횟수로 3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모으기만 해라라는 말을 하기가 보유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기가 개인들 입장을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3년 동안 마이너스 70% 80% 그리고 알트코인들 대부분 95% 이상에 물려서 있는 사람들이 개미들 90%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불장 최고 끝에 샀는 사람들한테 그냥 들고 가기만 해라? 저는 그게 더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잘 팔고 잘 팔 수만 있으면은 매도 잘하고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전에 모아가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19년 20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황현희 씨하고 하면서 그때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라고 했던 주장 그것들이 영상들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이제 좋아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시기별로 저는 입장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오해의 부분이 많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